대진으로의 타임슬립, 진수영원의 셋째 아들이 되었다. 신분에 적응하기도 전에 함국관 발령령을 받았다. 그때 내 나이 겨우 13살. 세상 사람 모두가 알듯 수백 년의 춘추전 국시대 동안 누구나 전사가 되어야 했다. 호랑이 같은 진나라이기에 예외는 없었다. 오직 전국만이 자신을 증명했다. 육국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영주 같은 왕자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했다. 이런 잔혹한 운명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다. 천하 통일을 꿈꾸는 진나라 왕이 나약하다면 육국에 먹히고 말 것이다. 진나라는 나약한 군주를 원치 않는다. 그저 어느 정장에서 전사할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함국관에 도착한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출석 시스템이 깨어났다. 내일 자정에 출석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힘을 길러주거나 경마나 병법서를 얻기도 했다. 연속 출석이 길어질수록 보상은 더욱 커졌다. 매년 한 번씩은 특별 보상까지 주어졌다. 그렇게 내 운명은 바뀌었다. 함국관 출석 1년제, 용상의 힘을 얻었다. 1000명도 막지 못할 힘이다. 함국관 출석 3년제, 패왕의 전극을 얻었다. 창한 자로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한다. 함국관 출석 5년제, 배울군을 하사받았다. 함국관 출석 8년제, 연운 18기를 얻었다. 이 보상들이 없었다면 벌써 함국관에서 죽었을 것이다. 어느덧 함국관 수비 10년, 절병이었던 내 신부는 한나라를 막는 대장군이 되었다. 진나라의 역사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장평대전 3년 후 진나라는 30만 대군으로 조나라를 멸망시키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20만 전사, 국력을 크게 소모했고 천하 통일은 늦춰졌다. 지금은 진소영왕 50년 10월 이변이 없는 한 한단 전투는 곧 끝난다. 진나라 군의 패배가 머지않았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함국관 장수인 내가 바꿀 순 없다. 지금 진나라에는 명장이 많다. 살신백기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30만 대군이 패배할 것을 미리 말해봤자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강한 실력만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함국관 10년 출석 특별 보상. 천지를 뒤흔들 기세의 신인이 나타나 패왕의 전승을 보여주었다. 산을 뽑을 기세로 세상을 덤몰아 인간의 몸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망설임 없이 시스템의 전승을 받아들였다. 순간 신비로운 힘이 솟구쳐 올랐다. 피가 끓는 기름처럼 요동치고 전신에 혈기가 폭발했다.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사지의 태로 힘이 퍼져나가며 내 몸속에 뿌리를 내렸다. 혈기는 무섭게 증폭되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눈을 뜨자 허공에 선광이 일고 두 눈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주먹을 꽉 쥐어보았다. 정유라는 혈기를 느끼며 신조차 뵐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약 이전이 인간의 정점이었다면 지금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계를 돌파한 것이다. 한신이 일찍 태어나다 해도 100만 대군에 둘러싸여도 자신있게 돌파할 수 있다. 그때 알림 소리가 감각을 깨웠다. 팅, 돌발 출석 임무. 신랑성 박위나라 군을 격퇴하라. 기한은 7일. 임무 보상은 미정.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 신랑성. 왕년에 30만 대군 군량 기지다. 정한평이 5만 군으로 지키지만 임무 내용을 보니 왜군이 공격하려 하거나 이미 공격을 시작한 모양이다. 하지만 내겐 병부도 없다. 시스템 병력 말고는 함국관 군사는 움직이지 않을 텐데 내가 대장군이라 해도 그 순간 다급한 발소리가 이쪽으로 들려왔다. 호위병의 급박한 외침. 대장군님께 구합니다. 대왕의 병부가 도착했습니다. 즉시 5만 군을 이끌고 신양성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때가 왔군.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혔다. 끼 소식을 들은 장수들이 이미 문 앞에 집결해 있었다. 진나라 군인은 싸움을 반긴다. 지금 그들의 눈빛은 갈망으로 가득했다. 대장군님, 호위병이 병부를 건넸고 내 목에 병부를 꺼내 하가로 맞추었다. 높이 치켜들자 눈앞의 장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한 목소리로 외치길. 대장군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진의 철기군 출정한다. 네, 장수들이 포관하며 옹했다. 진소양왕 49년 원전이 20만 군으로 한단을 쳤으나 5만 명을 잃고 실패했다. 분노한 진왕 영직은 왕찬을 교체 투입하고 10만 군을 보강했으나 여전히 함락시키지 못했다. 결국 한단을 포위하자 겁에 질린 조나라는 각국의 구원을 요청했다. 초나라 황헐과 위나라 진비가
각각 10만 군으로 조나라를 도왔다. 진소양왕 50년 백기를 원수로 임명했으나 백기는 이를 거부하며 길을 떠나지 않았다. 진왕의 협박에 겁먹은 위왕은 진비에게 업선에 머물라 명했지만 신령군 위후기가 병고를 훔쳐 위무졸 3만 명과 정예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량성으로 진격했다. 신량성은 한단 남동쪽의 작은 성이었다. 멀리서 괴는 같은 발소리가 들리고 서쪽 언덕 위로 위풍당당한 병사들이 나타났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창과 검을 든 채 또한 두꺼운 방패를 팔에 들고 등에는 쇠배를 메고 있었다. 화살통을 곁에 찬 채 깃발의 숲 아래에서 검은 군대가 가득 들어서 있고 살기가 하늘을 찌르며 주변엔 새와 짐승조차 사라졌다. 위나라의 커다란 깃발이 언덕을 우뚝 솟았다. 그 깃발 아래 외노기가 식객들을 거느리고 사그란 눈으로 아쪽의 신랑성을 보았다. 성내엔 진나라의 검은 깃발이 나부꼈다. 이 모습을 본 외노기의 눈에 흉포함이 스쳤다. 날카로운 장검을 내리치며 공격을 명했다. 순식간에 천지를 올리는 발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만 명의 중갑 대군이 파도처럼 미친 듯이 언덕을 내려와 정면에 신량성으로 돌격했다. 신량성 막무에 눈비가 좋은 한 진나라 병사가 밀려오는 거대한 광조를 발견했다. 즉시 나팔을 불어 경보를 울렸다. 적습이다. 적습. 다음 순간 그는 강렬한 진동을 느꼈다.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오는 진동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커먼 위나라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맨앞은 악명 높은 위무졸이었다. 위나라 군대 후방에서 비교를 집어지고 운제와 루차 등 공성 병기를 밀며 성으로 육박해 오고 있었다. 진나라 병사가 비명을 지르더니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나팔을 불어댔다. 아, 위무졸이다. 위무졸이야. 위무졸이 공격해온다. 어서 공수들 화전 준비. 빨리 화전을 준비해. 성벽으로 전부 성벽으로 올라가. 이때 성 안에 진나라 군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성 전체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진나라 군사들이 앞다투어 성에 올라왔고 수많은 부대가 개울물처럼 사방 성벽으로 계속 모여들었다. 성 전체에 순식간에 살기가 감돌았다. 공격! 공격! 위무졸의 고함이 들판을 울렸다. 수만 명의 위무졸이 언덕을 내려와 성까지 3km도 안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주파했다. 죽여라! 죽여라! 위무졸이 살벌한 얼굴로 광분한 호랑이처럼 성벽 아래를 휩쓸며 다가왔다. 죽여라! 죽여라! 위무졸이 살벌한 얼굴로 광분한 호랑이처럼 성벽 아래를 휩쓸며 다가왔다. 성 전체가 떨리는 듯했다. 우렁찬 고함 소리 속에서 시커먼 위무졸들이 일제히 손해를 들어 신량성 위로 쏘아 올렸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순식간에 성벽을 뒤덮었다. 진나라 병사들이 즉사했고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성벽 아래로 떨어졌다. 성벽은 순식간에 화살 고슴도치가 됐다. 피가 낭자하고 시체가 성 위에 널브러졌다. 진나라 장수가 포효했다. 반격하라. 공소들, 놈들을 쏴 죽여라. 낙석과 통나무 준비, 위치 사수, 도방수 방어, 장창병 준비. 성 위의 진나라 군은 당황하지 않고 장수들의 지휘 아래 안정을 찾았다. 수많은 궁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몸을 내밀어 아래에 위무졸을 쏘았다. 성방의 공방전이 치열해졌다. 진나라 군의 화살이 위무졸의 철갑을 뚫지는 못했지만 얼굴에 맞은 위무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거친 숨소리가 성을 가득 채웠고 장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방어선을 견고히 다졌다. 버텨라. 버텨야 한다. 진나라 병사들은 겁이 났지만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다. 성문이 뚫리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가혹한 군법이 아니더라도 주변 조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진나라와 조나라의 원한은 이미 골수까지 사무쳐 있었다. 하지만 진나라 사람이 언제 싸움을 겁냈나? 그들이 물러설 이유는 없었다. 장수들이 성 위에서 외쳤다. 노진인이여,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하자. 주변 병사들이 크게 화답했다.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싸우자.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싸우자. 모든 외침이 점차 하나로 모여 우렁찬 포효가 되었다. 끝없는 전의가 성 위로 치솟았다. 진나라 군은 다가오는 위나라 군을 보며 눈이 붉게 충혈됐다. 다음 순간 위나라 대군이 홍수처럼 성벽 아래로 몰아치자 성벽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쏴라! 성 위의 화살과 전해가 엄청난 기세로 쏟아졌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성 아래에서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위나라 군이 땅을 쓰러졌다. 진나라 군의 강력한 공격은
위무졸에겐 노력했을지 몰라도 일반 병사에겐 저승사자의 검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공격으로 위나라 군의 돌격을 막기 부족했다. 오히려 일부 진나라 궁수들이 위무졸의 화살에 목숨을 잃었다. 얘어 비켜와. 운제 등 공성 병기들이 성벽에 달라붙었다. 죽여라. 성을 넘어라. 성 아래 위무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개미떼처럼 기어올랐다. 성벽을 넘으려는 찰나 낙석과 통나무가 비처럼 쏟아졌고 순식간에 위무졸들이 추풍낙엽처럼 성 아래로 떨어졌다. 떨어진 이들이 뒤엉켰고 아래쪽 군사들은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진 채 연신 비명을 질러댔다. 공상전은 피비린내 나는 혈전이 되었다. 냉혹한 포효가 입에서 터져나오고 화살이 빗발치며 붉은 피가 땅을 물들였다. 이 순간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었다. 오직 전사라는 이름뿐이었다. 초면인 양측 전사들은 신량성에서 생사를 건 대전을 벌였다. 생명은 이때부터 창백한 숫자로 변해갔다. 위나라 부대 기세는 매서웠고 8만 대군이 완전히 장괴되어 신량성을 향해 총공격을 퍼부었다. 첫째 날, 위군은 성벽에 오르지 못했다. 둘째 날, 100명의 위무졸이 성벽에 올랐다. 셋째 날, 1000명의 위무졸이 성벽을 점령했다. 넷째 날, 신량성 세면에 성벽이 험막되었고 일반 위나라 군도 성벽으로 들이닥쳤다. 신량성 동쪽 성벽이 무너지자 진나라 병사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성문이 뚫렸다. 죽여라. 위나라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밀물처럼 동쪽 성벽으로 올라와 나머지 세면의 성벽을 향해 들이쳤다. 진나라 깃발이 하나둘 성벽 아래로 떨어졌다. 신량성에서 20리 떨어진 언덕 위 시커먼 대군이 고요히 서 있었다. 펄럭이는 깃발에는 진, 자 외에도 꽃표, 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를 멈추고 언덕에서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 병사들이 산비탈 왼쪽에 빽빽이 늘어서 마치 검은 조각상처럼 서 있다. 가끔 목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다. 그때 전령 한 명이 내 앞으로 달려와 날 위에서 원숭이처럼 재빨리 내리더니 무릎을 꿇고 고한다. 죽은대 아멘이다. 진령 동쪽 성벽이 뚫렸습니다. 왜군 대부분이 이미 성벽을 점령했고 성동쪽에는 위군 3만이 진을 쳤으며 신령군 위무기의 장군기가 탄도에 서 있습니다. 사내가 말을 타고 떠나자 나는 끝없이 이어진 기병대를 보며 천천히 장극을 들어 올렸다. 짙은 눈썹 아래 차갑고 깊은 눈빛이 아래에 호표기 3,000명을 훑는다. 지금 내가 부릴 수 있는 전 병력이다. 나는 4만여 병력도 곧 도착할 것이다. 위하 통수여. 표기 2천은 위군 진영으로 돌격해. 돌파구를 열어라. 나는 호기를 이끌고 위무기를 직접 치겠다. 단번에 성박의 위군을 격퇴하리라. 거는 얼굴에 장하니 즉시 명을 받든다. 내가 굿비를 잡아당겨 날머리를 동쪽으로 돌리자 손에 든 패왕극이 아래로 향하며 전군에 출격 명령을 내린다. 가자. 폴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커진다. 지금 신량성 성벽은 아비규환의 지옥이다. 남은 진군은 위군에게 밀려 후퇴하며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양측 병사들은 검은 개미대처럼 서로 뒤엉킨 채 외성 성벽 곳곳에서 혈투를 벌인다. 어느 좁은 통로 안에서 진군과 위군이 맞닥뜨렸다. 항복하겠느냐? 머리에 상처를 입은 젊은 진군 병사가 갑자기 칼을 휘둘러 앞에 있는 위무졸을 내리쳤다. 이를 악문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고 핏대가 선 모습으로 행동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이구 안 돼. 뒤에서 노병 한 명이 비명을 지른다. 상대는 위무졸이다. 혼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야. 진나라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난용을 부려선 안 된다. 위무졸이 무표정하게 호통을 치더니 한 걸음 내디디며 장과를 세차게 휘두른다. 마치 낫으로 풀을 베듯 푸슉하는 소리와 함께 사결이 낭자하고 저무니의 머리가 바닥에 구른다. 위무졸의 눈에 살기가 더욱 번득이고 장과를 남은 진군 4명에게 겨누며 매섭게 외친다. 이번 싸움은 위나라의 승리다. 진나라는 반드시 패한다. 항복하면 살려주마. 항복하라. 항복하라. 위군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른다. 모두가 밀려나는 진군을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은 진군을 이기고 있고 진군을 추격하고 있다. 이번 싸움은 위나라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수년 동안 쌓였던 서력을 진군에게 놀려 지냈던 울분을 씻어낸다. 병사들 사이에 원한은 없으나 이미 대세는 결정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진군은 그저 마지막 바라길 뿐이다. 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지만 진군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하다. 그 사이 남은 진군 4명이 함성을 지르며 윙우졸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다시 혈투가 벌어졌으나 평범한 진나라 병사들이 정예 윙우졸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앞장선 노병이 철검을 짚고 서자 검을 타고 선혈이 뚝뚝 떨어진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고지어 노병은 차가운 눈으로 왜군을 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킨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용맹한 진나라여, 절규와 함께 노병이 비틀거리며 돌진한다. 죽여라. 윙우졸이 장갑을 다시 휘두르자 피가 튀긴다. 무표정한 얼굴들 속에서 전장의 살기가 더욱 짙어진다. 왜군 무리가 시체를 넘어 계속 성 안으로 진격한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야를 넓게 위로 높이자 괜히 때 같은 왜군이 거대한 그물을 펼친 것처럼 끊임없이 성 안으로 밀려든다. 외성의 함락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시각 신량성 내에서 현청 안으로 최전선의 소식이 전해진다. 동문이 뚫렸습니다. 정한평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하며 묻는다. 뭐라고? 동문이 벌써 뚫렸단 말이냐? 그는 이미 외무기의 밀서를 받았었다. 투항하면 모양군으로 봉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망설이던 사이에 결국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다. 정한평이 즉시 밖에 친일병을 부른다. 여봐라. 교위들을 모두 불러라. 친일병이 대답하고 달려간다. 곧 교위들이 명을 받고 모였으나 그들이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정한평이 호통을 친다. 포박하라. 교위들이 당황하는 사이 들이닥친 정한평의 친일병들에 의해 모두 꽁꽁 묶이고 말았다. 장군,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저희를 묶는 겁니까? 교위들이 영문을 몰라 묻자 정한평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나는 위나라에 투항하기로 했다. 나를 따르면 살 것이여. 거부하면 죽음뿐이다. 교위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농부림을 치며 필사적으로 외친다. 성 안에 아직 병사들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싸워야지 투항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는데 한단 대군이 구하러 올 겁니다. 안 됩니다. 신량이 항복하면 진나라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절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국간 대군이 원군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신량은 항복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정한평은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10년간 소식도 없던 용군이라는 자가 신릉구 외무기의 적수가 되겠느냐? 장수들은 말문이 막혔지만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성 안에 20만 대군의 군량이 있습니다. 신량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진군은 반드시 패하고 말 겁니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진나라 법은 엄격하지 않은가. 만약 투항한다면 자신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중령 교회 한 명이 무릎으로 기어나와 간곡히 호소한다. 병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장군, 잘못된 판단을 마십시오. 위나라에 투항하시며 그 소식이 전해지는 날 장군의 가족들은 몰살당할 겁니다. 가족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까? 정한평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냉정하게 내뱉는다. 대정부가 어찌 처자식 걱정에 대업을 그르치겠나? 말을 마친 정한평이 명령을 내린다. 친일대장은 시도를 보내라. 신릉군을 성 안으로 모셔라. 친일대장이 하늘로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거대한 붉은 연기 기둥이 대낙 신량성 상공으로 솟아올랐다. 대낙 신량성 상공으로 솟아올랐다. 신량성 밖 왜군 분진한 중군이 세운 높은 대구에서 외무기는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보며 술의 난간을 탁 쳤다. 미소를 지으며 신량이 이미 수중에 들어왔다 말했네. 군상,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변의 식객들이 즉시 외무기에게 축하를 건넸다. 군상께서 신량을 함락하셨으니 한당 원군의 20만 대군은 고립되었습니다. 첫 승리를 거두셨으니 원군은 며칠 내로 군량이 끊길 것입니다. 군상께서 여전히 승기를 잡고 계십니다. 초나라 대군과 합류하기만 하면 원전의 대군을 격파하고 한단의 포위를 풀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장평대전에 엄청난 위세로 열국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군상께서 한번 승리하시면 진나라의 기세를 꺾어 열국에 그 위상을 알리고 위나라의 성세를 크게 떨치실 것입니다. 식객들의 찬사에 외무기는 내심 뿌듯했으나 겉으로는 겸손하게 웃어 보였다. 이어 좌우에 명령을 내렸다. 군량을 전하라. 장군은 성 안으로 진격하라. 신량성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즉시 주변의 전령들이 깃발을 휘둘렀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뒤어 울렸다. 동성 밖에서 대기하던 3만 위나라 군대는 진영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신랑성을 향해 행군했다. 경고했던 진영이 이 순간 어수선해졌다. 전혀 알지 못했다. 곁에 호표기들이 이미 송곳니를 드러냈음을. 외무기는 만족스럽게 이 광경을 지켜보다 국 높은 데에서 내려가려 했다. 자신의 수레에 올라 성에 입성하려는데 우연히 고개를 들어 뒤를 보았다. 서쪽 언덕 너머에서 기병 한 부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색 깃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엔 진나라 호표기라 적혀 있었다. 날개를 펼친 검은 현조 문양이 바람을 타고 공중에 펄럭였다. 외무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의 현조기를 확인하자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진나라 대군이 어찌 신랑 동쪽에 나타났단 말이냐? 안 돼. 함곡관에서 온 병력이다. 행군을 멈춰라. 당장 멈추고 진영을 갖춰라. 성 안의 군대에게 신랑을 빨리 함락하라 재촉하라. 외무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대지의 진동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성남 파도 같은 기병들이 휘몰아쳐 내려왔다. 언덕에서 그들의 방어선을 향해 돌격했다. 흐린 하늘 아래에서 외무기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동안 진안의 진동을 따라 혈관 속의 피가 웅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진나라 기병이 정면으로 돌진해 오다니 어찌 이리도 거리낌 없이 내 진영을 덮칠 수 있단 말이냐? 천지신명이시여, 대체 몇 명이나 온 것이냐? 외무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즉시 척후병들에게 주변 전장 상황을 정찰하라 명령하고 높은 대위에 섰다. 그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2천 기병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외압감을 마치 거대한 파도 같았다. 하지만 이미 기선을 제압당했음을 깨닫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전령들이 미친 듯이 깃발을 휘둘렀고 나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 같았다. 우호! 방어하라! 방어해! 진영 안에 위나라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군대를 재촉해 서둘러 진영을 바꾸게 하여 기병의 돌격에 대비했다. 후방 부대는 급히 전방으로 배치되었고 보병들은 일제히 기마 자세를 취했다. 긴창인 장과를 낮게 깔아주고 창끝을 흙바닥에 단단히 고정했다. 성으로 들어가려던 선봉대도 소란을 듣고 대규모 병력이 전방으로 긴급 증원되었다. 맨 앞줄에 방패들이 몰결처럼 출렁였고 방패병들이 비틀거리며 방패진을 쳤다. 버텨라. 진정해라. 동요하지 마라. 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외나라 병사들은 장수들의 고함을 들으며 달려오는 기병대를 바라보았다.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일그러졌다. 이를 악물고 비명을 내질렀다. 무의식적인 신음소리였다. 시야가 심하게 흔들렸다. 멀리 서 있던 말발굽과 긴창이 보였다. 기마병들이 차갑게 돌진해왔다. 거대한 말발굽이 땅을 올리는 소리가 성 밖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한위나라 장수가 눈을 부릅떴다. 장과를 꽉 움켜쥐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창을 세워 들고 목 청껏 외쳤다. 물러서지 마라. 앞쪽에서 말발굽이 흙을 파헤쳤다. 폭기 통령이 창을 방패로 내리찍었다. 폭기의 돌격이 시작되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왔다. 외나라 병사의 손 위로 창이 내리꽂혔다. 방패가 콰직하며 한순간에 박살났다. 두 팔이 그대로 부러져 나갔다.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폭기들이 그의 곁을 순식간에 지나가며 맹렬하게 위나라 지경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치듯 엄청난 굉음이 올렸다. 콩콩콩 빽빽한 기병대 대열이 밀고 들어왔다. 기병들이 쉴 새 없이 밀어붙여 전방의 방패들을 모조리 깨부수었다. 연속적인 충격 속에서 폭기들이 창 진영을 관통했다. 방패는 조각나고 파편이 공중에 흩날렸다. 그 뒤쪽에서는 외나라 병사들이 충격에 나가떨어졌다. 창들은 돌진하는 기세에 꺾여버렸다. 들끓던 함성이 순간 멎었다. 뼈 부러지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살점이 터져 사방으로 비산했다. 날과 병사가 한데 뒤엉켜 짓눌렸고 하늘로 붕붕 날아올랐다. 날 위에서 공격하는 기사들이 음파 속으로 돌진했다. 긴창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꼬치처럼 꿰뚫었다. 이어 호표기들이 창을 버리고 칼을 뽑고 방패를 들었다. 빽빽한 적진 사이로 뛰어들었다. 전마들이 질주하고 칼날이 번득였다. 잠시 만에 빽빽했던 진영 한복판에 수많은 구멍이 뚫렸다.
뒤에서 폭기들이 계속 따라붙어 사력을 확대했다. 대위에서 외무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강해도 너무 강했다. 폭기의 충격 앞에 급히 진을 친 회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외무기는 경악할 틈조차 없었다. 진나라에 언제 이런 강한 기병이 있었단 말인가. 다음 순간 외무기는 주변 전령들에게 소리쳤다. 뒤에 있는 병력도 모두 투입하라. 진나라 기병을 완전히 가둬버려라. 그때였다. 식객 주회가 수레를 몰고 내 아래로 달려와 수레에서 뛰어내렸다. 단숨에 고대 위로 올라오더니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군상, 어서 저 수레에 오르십시오. 적의 기병이 너무 사납습니다. 전방이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외무기는 즉시 그의 말을 따랐다. 서둘러 주회를 따라 내려가 자신의 수레에 올라탔다. 주변 장수들에게 납게 명령했다. 군대는 어떻게든 버텨라. 나는 바로 성으로 들어가겠다. 정한평이 신량성을 완전히 점령했으니 폭기의 등장은 예상 밖이었지만 신량성만 장악하고 있다면 된다. 왜군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외무기가 앉아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밀려드는 병사들 사이를 뚫고 신랑성을 향해 질주했다. 외무기가 전차 손잡이를 잡았다. 뒷산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저도 모르게 동쪽을 돌아보았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시야가 선명하게 트였다. 언덕 위 갑옷을 입은 말의 형체가 시야 끝에 나란히 서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었다. 후광이 비치는 그들은 철갑 기병이었다. 외무기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본 적 없는 중기병의 모습에 외무기는 놀라 전차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허기의 공포를 깨달았다. 퇴각하지 못한 왜군은 맨몸으로는 결코 저 철갑 기병을 막을 수 없다. 혼란스러운 지금 진영으로는 더더욱 갑자기 누군가 무기를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서늘한 안광이 외무기의 눈을 찔렀다. 언덕 위 말들이 거친 숨을 내뿜고 발굽이 땅을 거세게 팠다. 목덜미에 갈기가 휘날리고 날 위에 연군 군사들은 혼란에 빠진 삼남 위군을 보며 성으로 들어가려는 외무기를 노려봤다. 탈을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입을 열어 명령을 내릴 준비를 했다. 18기가 철창을 치켜들자 호기가 간격을 좁히며 일집 대형을 갖추었다. 천명 호기에 누구 소리가 울리고 일제히 명갑을 내렸다. 장창을 아래로 겨누자 빽빽한 창의 숲이 형성되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외무기가 급히 고개를 돌려 영기수에게 크게 호통쳤다. 정군은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춰라. 말을 마친 외무기가 돌아보자 누군가 장극을 내리치고 있었다. 순간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를 따라 적진을 돌파하라. 패왕극을 휘두르며 우렁차게 포효했다. 저들을 짓부숴라. 그 뒤로 천명의 호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서서히 움직이던 기마대가 가속하자 말발굽 소리가 굉음으로 바뀌었다. 지면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강철 요새 같았다. 모든 걸 쓸어버릴 기세로 몰아쳤다. 공기조차 떨릴 만큼 상천이 울렸다. 외무기의 숨조차 멎을 듯했고 눈앞의 공기가 응고되는 듯했다. 뒤에서 돌진하는 천명 호기의 발굽에 대지가 노도처럼 누동치며 밀려왔다.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려도 호기는 멈추지 않았다. 외무기가 눈을 부릅뜨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목청겁 소리를 내질렀다. 나를 노리는 것이냐? 나를 죽이러 온 게냐? 단숨에 우리 군을 괴멸시키겠다니 꿈깨라. 아주 먼 거리였지만 그는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선두에서 돌진하는 저 기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철갑 기병이라 한들 어떠하냐? 우리 위무졸은 천하제일이다. 그 찰나의 순간 외무기는 기수에 대해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다. 정군은 제자리에서 방어하라. 위무졸은 즉시 출격하라. 외무기는 피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위무졸을 아낄 때가 아니었다. 저 철갑 기병을 막지 못하면 3만 대군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연기가 거세게 흔들리자 왜군 대진이 다시금 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일반 병사들이 서로 밀집해 진영을 더욱 빽빽하게 좁혔다. 전투 대형 중앙의 위무졸은 방패를 앞세워 거슬러 올라갔다. 죽은 이곳은 위험합니다. 적군이 주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나 외무기는 이를 거절했다. 안 된다. 물러날 수 없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주해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저 경계하며 외무기를 보호할 뿐이었다. 쿠르릉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더 커지고 땅은 발밑에서 요동을 쳤다. 왜군의 병사들은 밀려오는 기병의 물결을 보며 무기를 든 채 온몸을 떨었다. 곁에 있는 동료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는 게 느껴졌다.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위무조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해 갔다. 위나라 군사들이 겁을 먹고 눈동자의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살고 싶다. 살고 싶어. 모두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쳤다. 돌격해오는 기병을 피하고 싶어. 발걸음이 흔들리더니 단단했던 진영이 완전히 무너졌다. 누군가는 등을 돌려 달아났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누군가는 다가오는 말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내가 이끄는 호기병이 가까워질수록 돌격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다. 마치 제방 퍼진 홍수처럼 우비의 속도를 빌려 나는 거는 번개처럼 대군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손에 쥔 패왕극을 바닥에 끌자 무수한 불꽃이 튀어올랐다. 홀로 피하지 않고 맞서며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만군을 압도하는 패기를 뿜어내니 보는 이들의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뒤에 있던 외무기는 영군을 노려보며 손을 들어 누구냐고 물었다. 주변 식객 중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나 다음 순간 포효 소리가 전장을 울려 퍼졌다. 진나라 장수, 영군이 여기 있다. 막는 자는 죽으리라. 날이 끝나자마자 패왕극을 휘둘러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드는 자를 날려버리니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다. 모두의 눈동자가 떨렸다. 위나라 군사들이 몰려왔지만 날 위에 영군이 내리치자 패왕극이 거대한 호를 그렸다. 왕토가 휘날리는 찰나 우드구드 병장기가 부러지고 서결이 낭자하며 길목의 위군들이 모두 쓰러졌다. 패왕극이 적진을 헤집고 들어가자 단든 위군마다 목숨을 잃었다. 위나라 장수 하나가 말을 타고 와서 창으로 내 얼굴을 겨누더니 죽으라고 악을 썼다. 하찮은 장수 따위가 어찌 나를 막겠느냐. 죽어라. 고작 위나라 장수 주제에 감히 나를 막다니. 내가 패왕극을 가볍게 휘두르자 펑소리와 함께 날외 장수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핏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 광경을 본 천명의 호기병이 일제히 외쳤다. 풍, 풍, 대풍. 함성이 끝나기도 전에 호기병들이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푸직, 푸지직. 창끝에 잡들이 줄줄이 꿰었다. 갑옷 입은 말들이 거침없이 진영 한복판을 들이받았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치듯 핏물이 거구로 솟구쳤다. 버티던 진영은 종리장처럼 순식간에 박살났다. 시체 더미에 창숲이 무너지고 호기병들이 미친 속도로 밀려왔다. 쾅, 쾅, 쾅. 지룡이 꿈틀대듯 돌격하니 위나라 군사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피하지 못한 왜군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말발굽 아래에 짓밟혔다. 핏빛 파동이 정장에 퍼지며 비명 속에 고깃덩이가 되었다. 외노기는 충격에 눈가가 찢어졌고 비틀거리며 공포에 휩싸였다. 이럴 리가. 말도 안 돼. 야의 위무졸들이. 외노기는 미친 사람처럼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터진 농가에서 피를 흘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왜군 진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산사태나 홍수처럼 시커먼 대군이 마치 붓으로 지운 듯 사라졌다. 살아남은 왜군들은 멍하니 지켜보았고 함성 소리가 뚝 끊겼다. 그러나고 다시 함성이 터져나오며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왜무기는 전차를 붙잡은 채 휘청거렸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은 전차 부대조차 갖지 못한 것이었다. 헉헉. 외노기의 호흡이 가빠졌고 호기병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눈이 붉게 충혈됐다. 그때 위무기는 발견했다. 내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긴 크을 치켜들고 위무기를 가리키며 포효했다. 위무기, 거기 서라. 사슬퍼런 외침에 위무기는 다리가 풀려버렸다. 그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영군, 내 이놈. 주해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위무기는 전장을 한번 돌아보고는 고개를 돌려 퇴각을 명했다. 정군, 즉시 퇴각하라. 날이 끝나자마자 전차가 움직였고 위무기는 돌격하는 호기병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살아남을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위무기의 중군 깃발이 멀어지자 이 모습을 본 위나라 군사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를 깨서 도망치신다. 군상 떼서 도망치신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쳐. 다들 도망가.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장수들이 소리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예병인 위무졸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삼만 의군은 호표기의 기세에 사기가 완전히 꺾였고 미친 듯이 사방으로 달아나며 외무기의 도주 경로마저 뒤덮였다. 도망치는 흔적을 보며 이 광경을 지켜보니 분한 마음이 들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긴극을 번쩍 들고 크게 외쳤다. 죽여라. 영구는 호기병을 이끌고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띵! 랜덤 출석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신랑성 박위나라 대공격파 보상 추종자 무쌍심장 이중여 세상에 이 사람이라니 무쌍심장 이중여 호당의 맹장이자 천하무적의 용맹을 지닌 자 오마분씨에도 죽지 않았고 역사의 장수를 이준효라는 이름을 남겼다. 고지어 동남쪽에서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달려와 순식간에 내 앞에 도착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포건을 하며 인사했다. 소장 이준효 주공을 뵙습니다. 나는 즉시 명했다. 잘 왔다 이준효. 지금 내 힘이 필요하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는 극을 들어 흐더지는 왜군을 가리키며 말했다. 왜군이 비록 패배했으나 신릉군은 살아있다. 시간을 준다며 반드시 패잔병을 수습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내 수하에는 호표기 3,000분이다. 왜무기가 내 화실을 알면 다시 공격해올 것이다. 이준효가 즉시 두 팔을 들며 주공 안심하십시오. 왜무기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겠습니다. 좋다. 지금 즉시 모든 표기군을 이끌고 가라. 단 한 단 근처엔 가지 마라. 질량은 한 단과 넓지 않고 소나라 10만 대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2,000폭기로 10만 대군을 상대하긴 역부족입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준효가 대답과 동시에 곧바로 휘파람을 불어 집결시켰다. 주변에 있던 폭기들을 함성 소리와 함께 왜군 대부대가 패주하는 방향을 향해 추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신랑성으로 들어가려 했다. 성 밖의 상황은 이미 정리되었고 성 안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갑옷을 입은 고구의 기병 하나가 말을 달려와 보고했다. 주공대 아름이다. 방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내 대군 통수권자 정한평 장군이 이미 왜군에 투항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 성 안에서 신호탄이 솟구쳤고 왜무기가 성에 들어와 항복을 받으려 합니다. 정한평, 간이 부었구나. 진나라 장수가 위나라에 항복하다니 치욕스럽기 짝이 없구나.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어쩐지 성이 왜 이리 빨리 함락되나 했더니 군을 이끄는 대장 정한평이 이미 대통하고 있었던 것이군. 다행히 내가 제대 도착했기에 망정이지. 신량성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천 병마를 이끌고 성에 들어갔다며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뻔했구나.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 시스템에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띵! 무작위 출석 미션. 성으로 들어가 반역자 정한평을 찾아놔라. 미션 제한 시간 하루. 또 무작위 출석 미션이라니. 나를 달려 돌진하던 속도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느려졌다. 코앞에 다가온 신랑성을 바라보며 들어갈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성 안의 상황은 불투명하다. 성 안에 진나라 병사가 얼마나 남았는지, 오직 정한평 혼자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군대 전체가 돌아선 것인지 소란스러웠던 전장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주변의 함성이 파도처럼 거칠게 밀려왔다. 1,000명의 호기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다들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호기는 장기전에 적합한 부대가 아니었다. 반복된 돌격과 교전은 이미 그들의 체력을 심각하게 소진시킨 상태였다. 지쳤느냐? 지쳤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겠느냐? 1,000명의 호기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제히 무기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포효했다. 싸우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비록 1,000명뿐이었으나 그 살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모습에 나는 즉시 고삐를 당겨 단천화극을 들고 신랑성으로 돌진했다. 내 목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럼 나를 따라 성으로 들어가자. 반역자를 처단한다. 뒤따르던 호기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일제히 말을 몰아 내 뒤를 쫓았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3,000명이 급습해 오느라 식량을 많이 챙겨올 수 없었다. 성 안에는 한 단 20만 대군의 식량이 있었고 그것이 곧 그들의 양식이었다. 번개처럼 질주하는 사이 호기들은 하나둘씩 말과 몸에 무거운 갑옷을 벗기 시작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길을 따라 올렸고 갑옷들이 길 위에 흩어졌다. 하지만
기병들의 진격 속도는 순식간에 폭증했다. 눈 깜짝할 새 나는 호기들을 이끌고 활짝 열린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거센 바람 소리 속에서 주변 풍경이 순식간에 흐릿해졌지만 호기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옷자락을 입으로 꽉 물고 무기와 손을 단단히 묶어 고정했다. 그 시각 신양성 관하 안에서는 원군이 왔습니다. 대진의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왜군이 퇴각합니다. 성 안에 위군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한평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전령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왜군이 몰려갔다고? 전령이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얼굴로 보고했다. 영공 왕자께서 3천 기병을 이끌고 나타나 성 밖의 왜군을 격파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성 밖의 왜군을 격파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정한평이 두 돈을 부르트며 포효했습니다. 영군의 고작 기병 3천 명이 어떻게 왜군의 대진을 뚫는단 말이냐? 진나라 기병이 사나운 건 사실이나 성 밖에는 엄연히 위나라 군대가 있고 무려 위무기가 이끄는 위무줄이 있다. 하지만 전령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왕마마, 천만다행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망무 위 병사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정한평은 전령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손을 휘둘러 보고하던 병사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안색이 가라앉더니 무서울 정도로 음산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 위무기가 영군에게 패하다니. 한 명은 수많은 전쟁을 겪은 명성이 자자한 명장이고 다른 한 명은 10년간 한국과만 지킨 이름 없는 자일 뿐인데 영군이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영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측근 장수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정한평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군이 일찍 오지도 늦게 오지도 않고 하필 지금 오다니요. 영군의 한국권 대군이 벌써 왔다면 한단 대군도 신령해서 멀지 않을 겁니다. 영군의 대군이 성 안으로 들어와 반드시 이곳으로 들이닥칠 텐데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긴. 정한평이 측근들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이미 쏜 화살이라 되돌릴 수 없다. 영군의 대군이 정말 도착하면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다. 심지어 지금은 도망치고 싶어도 이미 늦었다. 내 놈들은 무엇 때문에 당황하느냐? 정한평이 크게 호통쳤습니다. 그는 영군이 왜무기를 격파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 말했습니다. 영군이 갑자기 나타나 기습을 한 것뿐이다. 영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위군을 당황하게 만든 것이 분명하다. 신렁군은 진군의 병력을 파악하지 못해 잠시 전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신렁군이 조나라를 구하려 한 결단이 얼마나 단호했느냐. 왜무기가 진군의 실체를 파악하면 반드시 대군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측근들이 그 말을 듣고 멍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소식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잠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들도 위무기가 패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영정은 당대 최고의 명장이 될 것이고 그 명성이 제후들 사이에 자자하겠지만 진화 영직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영정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정한평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대군은 철저히 수비에 임하라. 누구도 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영군이 오더라도 요인은 없다. 그렇게 말하며 정한평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모두를 바라보며 첩자를 보내 계속 정탐하라고 명했습니다. 영군이 정말 기병 3천 명만 데려왔다며 그를 죽여버려라. 나를 마친 정한평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측근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얼굴에 흉포한 빛을 띄었습니다. 그들은 정한평과 한 배를 탄 처지였습니다.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투항하는 것도 곧 죽음이었고 오직 끝까지 버티는 길뿐이었습니다. 즉시 측근들이 현청 밖으로 달려나가 정한평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위계 질서가 엄격하여 하급 병사들은 오로지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정한평 휘하 장수들의 명령에 병사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군령을 즉시 수행했습니다. 이 시각 진나라 수도 함양의 넓은 대전에서는 진왕 영직이 신료들을 소집해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인물이 대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의 중인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석에 진화 영직은 안색을 고치며 호통을 치려 했으나 들어오니가 승선 범저임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승선 범저가 서둘러 뛰어와 영직 앞에 섰습니다. 다급하게 고했습니다. 대왕마마, 방금 상장군 원홀의 급보를 받았습니다. 초나라 10만 대군이 한단 전장에 도착하여 우리 대군의 퇴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군의 퇴로를 끊으려는 속셈입니다. 상장군께서 즉시 구원병을 보내달라 하십니다. 그 말에 영직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원홀의 퇴로가 끊기면 30만 병사가 몰살당할 것이고 진나라는 망국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초나라의 결단력이 대단하구나. 속도도 무척 빠르다. 조나라 왕의 배포도 엄청나군. 신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조 삼국이 이토록 기밀하단 말인가. 조나라가 이토록 쉽게 길을 내주어 초군이 영내를 활보하게 두다니요. 하지만 범저는 올먹이며 말했습니다. 대왕, 흑빙대에서 알아낸 바로는 이번 한단 대전은 조 삼국뿐만이 아닙니다. 연나라도 있고 방국과 제국까지 6개국이 다시 합종했습니다. 6국이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6국이 다시 합종했다니 설마 6국이 기세를 몰아 우리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인가. 겁쟁이 같은 놈들. 훗날 대진이 반드시 10배로 갚아주겠다. 하지만 영직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므려. 영직은 심호흡을 한 뒤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전하라. 한양에서 군사 2만을 발병하여 함국관 수비를 맡겨라. 함국관의 5만 대군은 밤낮 없이 달려가. 조속히 구원에 나서라. 말을 마친 뒤 영직은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신량성의 전황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영군의 대군이 벌써 신량에 도착했느냐. 그 말을 듣자 범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영군 대군의 주력은 이틀이 더 지나야 신량성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 영군이 겨우 철기 3,000기만 이끌고 먼저 신량에 지원하러 갔습니다. 영직은 그 말을 듣자마자 탁자를 내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경악이 섞여 소리쳤습니다. 멍청한 놈. 고작 기병 3척으로 신량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상대가 위나라 신름군임을 모른단 말이냐. 의무졸과 상대해야 함을 모르냐고. 이토록 성급하고 무모하게 굴다니 나를 화병으로 죽일 셈이냐. 전이라면 우리 진나라가 위무기를 앙중에 두지 않았겠지만 이번은 위무기가 조나라를 구하니 열국이 그를 경외하고 있다. 영군이 기병 3천으로 부딪히는 것 호랑이 아가리에 뛰어드는 꼴이다. 범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진정하십시오. 왕자께서도 나란히를 걱정하신 겁니다. 신량을 잃게 되면 한단 대군은 설상가상이 됩니다. 영직은 그 말을 듣고도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안색만 음산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군이 10년 동안은 매사 신중하더니 어찌 이번에는 함국관에서 이리도 성급해졌단 말이냐. 영군의 생사는 작은 일이나 주장이 첫 싸움부터 패한다면 함국 대군의 사기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군기를 그르치는 일이로다. 그 점을 생각하니 진화 영직의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했습니다. 모두 왕자 때문이겠지. 지난 10년 성과 없던 자신을 본 듯하구나. 이번에 간신히 함국관을 나섰으니 분명 세상을 놀라게 할 생각일 게다. 하지만 안타깝군. 그 마음을 먹은 때가 좋지 않아. 영직은 피곤한 듯 미간을 짚으며 속으로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렸다. 영군과 같은 왕자인 둘째 영주였다. 비록 같은 진나라의 왕자이나 영주는 영군과 성격이 판이했다. 영군은 겉으론 성실해 보여도 이토록 무모한 구석이 있고 영주는 겉으론 견솔해 보여도 실은 매우 신중했다. 완전히 대조적인 존재들이었다. 10년 넘게 무명인 영군보다 영직은 명성 높은 영주를 아꼈다. 지난 수년 동안 이민족이 자주 남침했으나 영주가 지킨 장성은 평온했다. 그의 비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영직은 영주를 태자로 세울 참이었다. 고지와 영직이 범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범저, 그대가 무안군 백기를 다시 불러라. 그가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이번엔 반드시 한단으로 출전시켜라. 무안군 백기, 진나라에 모르는 없는 인물이자 진나라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다.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며 70여 개의 성을 함락하고 100만 명의 적군을 섬멸했다. 진나라의 불패 신화인 셈이다. 진나라의 불패 신화였다.
이걸 전투에서는 외한 연합군 24만을 격파했고 위나라의 정예군을 몰살했으며 초나라 도성 영도를 함락했다. 5년 전 장평대전에선 조나라를 괴멸해 45만 사륙자로 천하를 떨게 했다. 하지만 지금 백기는 병자 같았다. 방 안에 백기는 일어서지도 않고 명령을 전하러 온 범저를 차갑게 보며 단칼에 거절했다. 몸이 좋지 않소. 거동조차 불편하니 대왕께 다른 장수를 보내라 하시오. 군께서 나서지 않으시면 한다는 어찌 한단 말입니까? 한다의 위태로운 국면은 오직 군만이 해결할 수 있어. 백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범저를 보자 범저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였다. 입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백기가 비웃듯 말했다. 승성의 뛰어난 능력은 나 역시 잘 알고 있어. 그대가 한단에 직접 간다며 분명 승전보를 가져올 것이오. 범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속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방의 언명이 아니었다면 어찌 백기를 보러 왔겠는가? 본래 한단을 공격하자는 제안은 백기가 먼저 꺼낸 것이었다. 자신이 방해해 파직되긴 했으나 그건 영직의 의중을 따랐을 뿐이다. 백기가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군. 어찌 이걸 모른단 말인가? 대왕께서 그의 공을 경계하심을 노보가 허위로 살려주려 했건만 이토록 식견이 좁을 줄이야. 백기도 별 수 없는 모양이군. 범저는 속으로 사기며 겉으론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매를 정리하며 백기약의 정중히 절을 올렸다. 원망은 아우만 간곡히 청하건대 진달아 30만 군사를 위해 나서주시오. 가문의 명예를 건 출정이었으나 한단 전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범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만약 진나라가 패배한다면 범저의 앞날도 끝장이다. 그래서 범저가 백기의 공을 시기했음에도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백기에게 매달려야 한다. 한단의 대군을 구할 자는 오직 백기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범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왕 영직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백기는 이미 참전할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범저가 아무리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하물며 승성의 지위에 있는 범저는 어떠했겠나. 백기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범저는 즉시 본색을 드러냈다. 오늘 내 명을 거역한다면 대왕께서 그대를 죽이실 것이오. 말을 마친 범저는 소매를 뿌리치며 떠났다. 하지만 백기는 끝까지 무표정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원치 않는 게 아니네. 조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뼈째 씹어 먹으려 할 걸세. 내가 한단성 밖에 나타난다면 조나라는 필사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진나라는 반드시 패할 것이네. 그때 한 소년이 급히 달려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벌써 대왕의 명을 여러 번 거절하셨습니다. 대왕께서 이번엔 분명 분노하고 의심하실 겁니다. 백기의 눈동자에 자부심이 스쳤다.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대왕께선 분명 분노하시겠지. 하지만 이 아비를 죽이지는 못하신다. 적어도 한단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아비는 죽지 않아. 진나라가 한단에서 패한다면 더더욱 죽이지 못하실 거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눈에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 찼다. 이내 위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버지, 한단의 대군이 정말 패하는 것입니까? 기세란 처음엔 드럽지만 2번이면 꺾이고 2번이면 꺾이며 3번이면 바닥나지. 한단은 이제 함락할 수 없다. 내가 간다 해도 결과는 같아. 소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상장군과 30만 대군은 전멸할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백기는 고개를 저었다. 엉하는 백전노장이다.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분명 대군을 이끌고 분성으로 퇴각할 게야. 분수의 의지에 수성한다면 대군이 전멸하는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미심쩍은듯 다시 물었다. 하지만 상장군의 본대가 후퇴한다면 정한평 장군 휘하의 부대는 어찌 됩니까? 그 말을 듣자 백기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몸에서 외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수라, 자비로워서는 군을 이끌 수 없다. 필요한 순간에는 제 팔을 자르는 결단이 필요한 법이다. 그 말을 들으며 백기는 생각에 잠긴 소년을 보았다.
문가엔 대견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백기는 꿈에도 몰랐다. 한단 전투에 거대한 변수가 나타났음을. 그 시각 영군과 군사들은 성량 내성 동문에 패잔병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서로 부축하며 이곳으로 모여든 것이다. 문 열어라. 어서 문을 열어. 우리를 성한 지경으로 들여보내 다오. 형제들을 치료해야 한다. 문을 열어라. 하지만 예외 없이 성 밖에서 가로막혔다. 성벽 위 진나라 병사들은 여전히 경계태세였다. 모든 활과 노가 전진 배치되었고 싸늘한 화살촉들이 밖을 향했다. 나부끼는 깃발 아래서 한 장교가 몸을 내밀었다. 성 아래 패잔병들에게 외쳤다. 장군님의 명이다. 위군이 몰러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내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 명을 어기면 참수하겠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성 아래서 한 교의가 앞으로 나섰다. 그 교의가 소리쳤다. 장군님의 명을 우리도 어길 생각은 없소. 하지만 부상자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너도 과다출혈로 죽고 말 것이오. 부상병들만이라도 들여보내줄 수 없겠나? 그 말에 성 아래 패잔병들이 희망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성외 장교도 차마 못 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거절했다. 장군님의 명이다. 죽어도 여회는 없다. 내 이놈. 아래 교우는 눈이 뒤집혔다. 분노로 몸을 떨었다. 주변 병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법은 엄격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경상자들은 기다릴 수 있었지만 중상자들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다. 갑자기 무리 속에서 처절한 곡소리가 들렸다. 버텨라. 제발 버텨야 해. 가나. 병사들이 동요하며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난무한 행색의 노병 한 명이 푸대에 아는 병사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젊은 병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잘려나간 팔을 감싼 옷자락에는 피가 이미 검게 굳어가고 있었다. 꼭 죽겠구먼. 옆에 있던 병사가 나직이 내뱉었다. 부상병을 안고 있던 노병은 갑자기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안 된다. 죽으면 안 돼.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죽어선 안 돼. 그는 울부짖으며 품 안의 병사를 번쩍 불어 올리더니 성문 앞으로 달려갔다. 빳빳하던 무릎을 굽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절을 했다. 대장부 무릎은 천금과 같아. 오직 하늘과 부모님께만 굽히는 법이다. 지금 노병에게 그런 체면은 중요치 않았다. 문 앞에서 부하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다.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제발 부탁이오. 문을 열어 이 아이를 들여보내주시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소.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단 말이오. 이미 형제 셋이 전장에서 죽었소. 이 아이마저 죽으며 집에 계신 문먼 노모는 어찌 살란 말이오.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모병은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안은 채 성벽을 향해 계속 머리를 박았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머리에 상처가 터져 피가 흘렀다. 순식간에 다른 병사들도 우르르 몰려나왔다. 불구가 된 고향 동료들을 부축하며 모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문을 열어달라고 통곡하며 빌었다. 병사들이 크게 동요했고 분위기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내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의 병사들은 석상처럼 침묵했다.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진동했다.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공중을 가르며 들려왔다. 야, 대장 영군이 왔다. 너희는 즉시 문을 열어라. 성 안팎의 진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검은 번개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거침없이 돌진해 오자 순식간에 성 아래 패잔병들이 급히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 뒷분의 빛이 서렸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죽어가는 아이를 아는 노병도 얼른 길을 비키며 희망에 차서 말했다. 강아, 조금만 더 버텨라. 대장군께서 문을 열라 하셨다. 이제 곧 들어갈 수 있어. 성의 중군이 잠시 술렁였지만 금방 다시 조용해졌다. 이내 성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한평 장군님의 명이다. 누가 오든 성문을 열지 마라 하셨다. 어길 시 즉시 참수한다. 성 아래 병사들은 다시 술렁였다. 내가 굿비를 잡아당기자 말이 크게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들고 일어섰다. 방자하구나. 나는 전군 대장이다. 어디라고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죽고 싶으냐. 날이 끝나기 무섭게 성벽 위에 유백주가 몸을 내밀었다. 저희는 정한평 장군의 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성에 들일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도 죽음이여. 장군을 막아도 또한 죽음이니 차라리 장군님 손에 죽을지언정 군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벽 위를 훑어보고는 몸을 내민 이호백주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교회들은 어디 있느냐? 교회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두는 어디 있느냐? 그 또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상황이 환히 보였다. 장수들이 정한평에게 제압당했음을 깨달았다. 병사들은 정한평의 반란을 모를 터 나는 즉시 크게 호령했다. 정한평을 즉각 이 앞으로 나오라 해라. 다음 순간 성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한평이 왕자님을 뵙습니다. 말을 하던 사이 정한평이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성가로 왔다.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폭언을 취하니 그 표정이 꽤나 공손해 보였다. 정한평은 노련하고 영악한 인물이다. 마지막까지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한평과 측근들의 얼굴을 훑으며 차갑게 말했다. 문을 열어라. 그 명은 받들기 어렵겠습니다. 정한평의 단호한 거절에 주변 모든 병사가 술렁였다. 곧이어 정한평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위나라군은 물러났으나 성 안엔 아직 잔당이 남아있어. 왜군을 완전히 소탕하기 전까지 성문을 결코 열 수 없소.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일무기를 기다리는 거겠지. 정한평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며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짐작한 건가? 아니면 정보가 샌 건가?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더 기다릴 것 없다. 외무기가 도망쳤다며 운이 좋은 줄 알아야지. 나는 웃고 있었지만 주변 병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한평의 동공이 수축하며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영군이 정말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안다고 한들 어쩌겠는가. 왕자 하나쯤 죽이면 그만인데 하물며 내가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허풍 떨지 마라. 정한평의 표정이 흉악하게 변하며 나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외무기는 병부를 훔쳐 주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그런 분이 어찌 내 손에 죽겠느냐. 왜군은 호랑이와 늑대 같아서 잠시 물러났을 뿐이다. 꼭 다시 몰려올 것이다. 영군, 이미 다 들켰으니 당장 말해서 내려 항복해라. 아니면 내 놈을 가루로 만들어 주마. 날이 끝나기 무섭게 성벽 위로 군수들이 시커멓게 나타났다. 날카로운 화살이 50m 박영군을 향했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진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렸고 무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일반 병사들의 예상을 벗어나 일이었다. 그러나 정한평은 멈추지 않고 진나라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성은 함락되어 더 지킬 곳이 없다. 위나라 대군이 곧 회군할 것이니 다시 싸운다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어찌 일찍 항복하지 않겠느냐? 청명은 우리 대회에 있다. 이 전쟁은 진나라의 패배다. 정한평은 말을 마치고 다시 영군을 돌아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병사들이 결국 옳은 선택을 할 것임을. 이곳은 조나라 땅이다. 죽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따라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날이 끝나자마자 창을 높이 들었다. 동시에 크게 외쳤다. 진을 배신한 자는. 날이 끝나자마자 몸을 뒤로 젖히더니 찌익 소리와 함께 팔 근육이 부풀며 옷이 찢어졌다. 창이 순식간에 손을 떠나 날아갔다. 슉슉 하는 소리와 함께 창은 검은 번개처럼 공기를 가르며 50m 거리를 지나 성벽에 닿았다. 정한평의 동공이 수축하고 숨이 멎었으며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 피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피하며 입에선 공포가 터져나오고 비명을 지른다. 내가 어떻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순간 정한평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다. 창이 시신과 함께 성벽에 꽂혔다. 정적, 죽음 같은 고요함. 모두가 이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군이 이렇게 죽다니 감히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성 안팎의 진나라 병사들이 멍하니 영군을 바라보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띵! 랜덤 출석 임무 완료. 반역자 정한평 처단. 보상. 호표기 가복 1000세트. 기뜸이 밀려왔다. 성 안의 병력을 다시 모은다면 위나라 대군에 반격할 수 있다. 반격, 방어 따윈 생각 안 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뿐이다. 생각을 마친 뒤 멍한 진나라 병사들을 올려다보며 호통쳤다. 문을 열어라. 나영군이 여기 있는 한 위나라는 절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청명한 호기병과 보상으로 받은 호표기 1000명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신량서, 내가 정한평을 처단한 뒤 기병을 이끌고 내 성으로 진입하자 그의 흉포한 기세에 성 안의 모든 병력이 압도당했다. 관아 강당은 지죽은 듯 조용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교우와 군우들이 창석의 영군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갑옷을 입은 채 공가죽 의자에 앉아 검은 눈동자로 강당 안에 교우 5명과 수많은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눈 속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뒤편의 연대가 연운 18기를 이끌고서 있었고 살벌한 기운을 뿜어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 안의 모든 병력은 내 지휘를 받는다. 교우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영군을 쳐다보았다. 눈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고 뒤를 의심하는 듯했다. 몇몇 젊은 교우들은 참지 못하고 즉시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코웃음을 쳤다. 무련한 교우들은 서로 눈치만 보더니 내외세에 놀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내 직속 부대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군대였다. 정한평이 죽었으니 그들 중에서 새 장군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내 휘하로 들어온다며 장군 자리는커녕 시간이 흐르며 내 부대에 완전히 흡수될 터였다.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정한평의 피가 채 식기도 전이라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내 시스템 병력은 아직 적다. 5만 대군을 합친다 해도 닥쳐올 40만 한단 대전에서는 큰 힘을 쓰기 어렵다. 호표기를 제외하면 휘하 병력은 부족한 수준이라 엄청난 전과를 내기는 불가능했다. 신량성의 대군을 손에 넣어야 더 많은 병력을 가질 수 있고 충분한 자주건을 챙길 수 있다. 명령만 기다릴 순 없지. 원래 역사에서도 한단 대전에서 진나라는 참패했으니까 그때 우두머리 격인 덩치 큰 교의가 벌떡 일어나 반대했다. 대장군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정한평 장군님은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함양의 대왕님께 보고하면 새 장군을 보내실 겁니다. 대장군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내 눈에 살기가 스쳤지만 담담하게 물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교우와 군우들이 술렁였고 덩치 큰 교우가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다들 말 좀 해봐. 상장군도 아닌데 우릴 지휘할 자격이 어딨어? 대왕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장군 자리에는 앉았겠어? 이제 우리까지 부려먹으려 하다니 꿈깨라고 해.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말이 없으니 동의한 걸로 알겠다. 그럼 다들 죽어라. 이 새끼가 감히 교우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우릴 죽이겠다고? 대왕의 아들이며 천방지축 날뛰어도 되는 줄 아나? 우리 왕자다. 안 무섭다. 다들 말 섞지 말고 함께 저놈을 쳐라. 어디서 쥐뿔도 없는 게 잘난 척이야. 대왕이라도 된 줄 안다? 죽여라. 교우가 고함을 지르며 내게 건을 휘둘렀다. 무기 뽑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뒤에 있던 연운 18기가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살기가 폭발했다. 그러자 교우와 군우들이 깜짝 놀랐고 눈치를 보던 구도 몇몇이 뒤로 물러나며 도망치려 했다. 어차피 장군 자리는 남의 일이라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도망치겠다고? 비웃음이 났다. 차가운 살기가 강당을 덮쳤고 순식간에 다들 얼어붙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 공포 속에 고개를 들었다. 강당 안팎은 어느새 갑옷 입은 군대로 가득 찼고 철벽처럼 모두를 에워쌌다. 갑옷과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다들 소름이 돋았다. 인자함으론 군대를 다스릴 수 없다. 살아서 나갈 놈은 없을 것이다. 난 까딱도 않고 손을 휘두르며 차갑게 명했다. 죽여라. 순식간에 호기병들이 강당 안으로 들이닥쳤고 칼날이 번득이며 피가 튀어올랐다. 시신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강당 안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피가 강처럼 흘렀다. 그때 호표기 한 명이 달려와 무릎 꿇고 보고했다. 죽은 정한평의 측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았습니다. 부상병들은 모두 치료를 마쳤고 신량성에서 가용 병력은 연무장을 모았습니다. 좋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웅덩이를 밟으며 강당을 나섰다. 말에 올라타 연운 18기와 연무장으로 향했다. 나는 신량군 2만여 명이 서 있고 그들 앞에는 정한평의 측근 1000여 명이 꿀려 있었다. 모두 손발이 묶인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연운 18기와 함께 높은 단 위로 올라가 무심하게 모두를 내려다보았다. 연대가 앞으로 나와 단 끝으로 걸어가더니 크게 외쳤다. 악마기들은 나와라. 그들이 수천 명의 호표기 병사들이 한 걸음 나섰다. 허리춤에 병기를 일제히 뽑아 들더니 반역자들을 한 명씩 붙잡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번득이자 순식간에 서늘이 연무정 바닥을 물들였다. 피가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 솟구쳤다. 지옥 같은 피바다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런 광경은 평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신량군 병사들은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모두 똑똑히 들어라. 지금 이 시간부터 신량군은 나의 명에 따른다. 원칙은 단 하나. 수능하는 자에겐 상을 내리고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뵐 것이다. 알겠느냐? 바람 소리가 훌몰아치고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신량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국 병사들이 파도처럼 무릎을 꿇었다. 귀를 찢는 함성이 연무장 하늘에 올려 퍼졌다. 장군님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신량군을 강제로 통합한 후 내 휘하의 병력은 급격히 늘어났다. 신량군은 원래 오난 대군이었으나 왜군과의 교전에서 일부 전사하고 정한평에 반란돼 또 일부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2만 2천 명이었다. 하지만 신량군이 통합되었다고는 해도 연이어 이어진 격전 탓에 신량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성 밖 야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만약 억지로 전투를 계속한다면 대군은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 뻔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군을 이끌고 북쪽 한단으로 가고 싶지만 일단은 신량성에서 이틀간 정비하기로 했다. 함곡관에서 올 주력 부대를 기다릴 겸해서다. 그때 영일이 대당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죽은 신량군을 굴복시키긴 했습니다만 병사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군심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강제로 신량군을 거두어들였으니 단기간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진 않겠지. 연일이 말을 이어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교우와 구무 대부분이 처형된 탓에 나는 병사가 갈피를 못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은 병사들의 보급도 엉망이라 진량군의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한단에 가서 공을 세우려 하셔도 외토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격파한다 해도 사상자가 막대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목상 진군 5만 명을 이끌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함곡관 병방에서 온 병력이다. 아무 걱정 없이 믿고 쓸 수 있는 병력은 시스템 보상으로 얻은 1만 호위군과 4천 명의 호표기뿐이었다. 비록 이들이 당대 최고의 강공이라 실력이 막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앞으로 있을 한단 전투에서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일 뿐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연일에게 명령을 내렸다. 기력이 쇠한 노병들을 모두 선별해 따로 위군으로 편성하고 대군의 관리를 맡겨라. 군수 보급 업무 말이다. 진나라의 징집 대상은 17세부터 52세지만 신량군에는 특히 노병들이 많았다. 함곡관 중앙군 같은 정예병도 아니고 30세 이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노병들을 전부 내보낼 수도 없었다. 진나라 사람들은 전공 세우기를 좋아하는데 노병들을 억지로 퇴역시킨다며 진나라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는 평범한 가정의 희망을 꺾는 일이 된다. 지금 즉시 신랑군의 전공을 집계하여 공적의 크기에 따라 교우와 군우의 직위를 제소하라. 신량군이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죽은 해질령, 장수 북쪽 기스, 임시로 마련된 위나라 군의 지명, 까맣게 몰려든 위나라 군사들과 패잔병들이 하나둘씩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장소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중국 낙사바, 외무기는 침통한 표정으로 진영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분노와 굴욕이 서려 있었다. 원래 8만이었던 위나라 정예군주, 지금 이곳에 모인 병력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죽은 리모졸은 2만 명 정도 모였고 나머지는 일반 병사들입니다. 더 이상의 병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모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도 온전치 못한 상태지만 다행히 무기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진군이 상당한 규모의 기병대를 보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위모기의 얼굴이 더욱 어둡게 일그러졌다. 잠시 침울해하던 그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장을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군. 더는 탓하지 마라. 전장을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네. 병사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번 패배는 내 잘못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주변의 위군 교위들이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엔 수치심이 가득했다. 덩치가 큰 한 위군 교위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이번 싸움은 주공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군 기병이 너무 갑자기 나타났고 하필 어군이 혼란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만약 왜군이 대비하고 있었다면 이런 패배는 겪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의 여러 교우들도 모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패배한 아군에겐 무의미하다. 그나마 주력군은 보존했으니 다행이지. 의무기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잔상이 떠올랐다. 진군이 호기를 이끌고 돌격하던 장면이다. 잠시 멈췄다 다시 말을 이었다. 나도 진군 철갑 기병의 기세에 눌렸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진군의 원군은 겨우 수천 기분인 듯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쉽게 탈출 못했겠지. 이것이 우리가 반격할 기회다. 이 말이 나오자 모든 교우의 몸이 떨렸다. 모두 흥분한 기색으로 의무기를 보았다. 모두 손을 모아 명을 내려달라 했다. 단 한 번의 패배로 그들이 어찌 물러나겠는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대군을 이끌고 신양으로 되돌아간다. 외무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군이 화를 찔러 나를 당황하게 했으니 어떻게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말하는 외무기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이만희 외무졸은 외무기에게 든든한 힘이었다. 신랑성은 파괴되어 단기간에 복구 못하니 우리 대군이 도착하기만 하면 단숨에 성 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것이니 진군 기병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교우들이 즉시 활기차게 몸을 폈다. 모두의 얼굴에 살벌한 기운이 돌았다. 그들은 승복할 수 없었다. 외무기는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다. 이대로 한 번의 전투에 묻어진다면 지금 초나라와 조나라 연합군을 만나도 비웃음만 살 것이 뻔했다. 외나라가 무시당하게 둘 순 없었다. 외나라는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진나라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다. 또한 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하늘의 뜻은 외나라에 있고 대외나라가 흥할 것임을. 바로 그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요하던 장수 강물이 소용돌이쳤다. 우르릉거리는 굉음 속에서 남쪽 지평선 너머로 이준효가 이끄는 2000표기가 이곳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달려왔다. 먹구름 같은 호표기 부대가 장수 남쪽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냈다. 기병 부대의 맨 앞에는 거는 현두 깃발이 울풍당당하게 펄럭였다. 그 뒤에는 큰 깃발 하나가 있었는데 호표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진군이다. 진군 기병이 습격해왔다. 영체 안에서 경계하던 의군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외무기와 의군 교우들은 순식간에 깜짝 놀랐다. 잠시 후 교우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포효했다. 무엄하구나. 진군이 장수까지 쫓아오다니 대위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보느냐. 장수를 등지고 있으니 즉시 출격하여 진을 쳐라. 진군 기병을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고작 수천 명의 기병 따위가 어찌 감히 우리 의무조를 능멸하느냐. 당장 나가서 저들을 베어버리자. 나가서 저 기병들을 먼저 죽이고 사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양으로 진격하자. 교우들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방금 그 기병들에 대해 말했는데 그 기병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경거망동하지 마라. 외무기가 밑간을 찌푸렸다. 손을 뻗어 교우들을 진정시켰다. 이어 말했다. 우리가 장수를 끼고 있고 진군이 강을 건널지 알 수 없으니 적들이 건너올 때까지 대군은 움직이지 마라. 진군 기병이 쫓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대비를 하고 왔다는 뜻이다. 우리가 당할 순 없지. 주공, 덩치 큰 교회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며 억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우리 갑옷이 온전치 않으나 진군 2000쯤은 충분히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류무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군 주력의 행방이 묘연하니 함부로 영차를 나갈 순 없다. 진군이 다시 뒤를 칠지 모르니 조심해라. 이 말을 들은 왜군 교우들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영체 안의 왜군 병사들은 즉시 진을 치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강남 쪽 언덕에서 이준효가 말쿠비를 잡아당겼다. 그가 탄 화염불을 멈춰 세웠다. 2000표기가 그의 뒤에 길게 늘어섰다. 왜군이 벌써 강북 쪽에 영체를 세웠군. 이준효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기병 부대 속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수많은 말들이 콧소리를 내며 술렁였다. 비록 임시로 세운 영체처럼 보였지만 이준효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라니 왜군이 과연 정예병임을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왜군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반드시 신양으로 반격해 올 테니까. 하지만 그것뿐이다. 상천이 뒤바뀐다 해도 이준효는 여전히 천하무적 무상신장이다. 고작 장수 강물과 영재다위가 어찌 우리 대군을 막겠느냐? 누가 나를 막겠느냐? 나 이준효를. 이준효의 눈이 불처럼 타올랐다. 말 굽비를 강하게 잡아당기니 화영구가 앞발을 들고 벌떡 일어났다. 입에서 길게 히히히 소리를 내뿜었다. 용사들아, 나를 따라 강을 건너 적을 치자. 2천 표기군이 일제히 굽비를 당기니 그들에게서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말 울음소리 사이로 2,000명의 장정이 함성을 질렀다. 강을 건너 적을 격파하라. 이준효가 사자호를 내질렀다.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날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말과 하나가 되어 앞에 있는 장수강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을 2천 표기가 소리 높여 외치며 말을 몰아 바짝 뒤쫓기 시작했다. 말발굽이 대지를 짓밟았고 거친 바닥 위에는 커다란 말발굽 자국이 깊게 새겨졌다.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2천 표기가 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칠게 장수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기세등등하던 표기병들의 몸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절반쯤 잠겼다. 차가운 강물이 말의 털을 적셨고 갑옷과 점포의 틈새를 타고 몸속으로 차갑게 파고들었다. 몸은 차가웠지만 모든 표기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철벅거리는 소리 속에서 하얀 몰보라가 사방으로 튀었다. 잔잔하던 장수 강물이 들끓기 시작했고 하얀 파도가 몰아치자 말가봇에 묻은 피가 씻겨 내려갔다. 장수 강물 전체가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왜군 영체의 병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많은 병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진나라 기병이 강을 건넜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진나라 기병이 정말로 강을 건너올 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외모기조차 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나라 놈들은 여전히 호랑이와 늑대 같구나. 외모기가 다지기 감탄했다. 이 진나라 기병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끈질기고 더욱 대담하며 더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군. 고지어 외모기가 냉혹하게 명령했다. 정군, 전투 준비. 위모줄은 앞으로 푸 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굴량기가 휘날리고 진영 내 위만의 위모줄이 미친 듯이 전선으로 쏟아져 나왔다. 지금 진영 내 모든 위나라 군대 중 그들만이 장비를 가장 완벽히 갖추고 있었다. 여전히 무거운 철갑을 두르고 방패를 굳건히 들고 있었으며 꼭 들이닥칠 적군 앞에서도 모든 위무졸의 얼굴에는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었다. 번득이는 문동자 속에는 오직 직증투지만이 가득했다. 위무졸들은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철검으로 들고 있는 방패를 두드렸다. 코, 코, 코. 북소리보다 더 위압적인 소리였다. 비대한 체격의 교의가 대열을 세우며 무거운 철검을 높이 치켜든 채 사방의 대군을 향해 포효했다. 대위모졸, 이만 모졸이 우렁차게. 대위모졸, 이만 모졸이 천지를 올리며 화답했다. 천하무적, 교의가 전의를 불태우자 정군이 응답했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순식간에 병기들을 높이 치켜드니 번득이는 칼날이 강물처럼 모여 주변의 탁한 물빛을 압도했다. 초라했던 진영 안이 순식간에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깃발이 거세게 펄럭이고 진영 안은 곧바로 고요해졌다. 하지만 모든 위나라 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대전 전의 짧은 정적임을. 모든 위나라 군사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북쪽 기슭에 상륙한 2,000폭기를 북쪽 강가키스 이준효가 이끄는 2,000폭기가 상륙했다. 마치 조수가 물러나듯 말끔히 씻겨진 2,000명이 드러났다. 물에 젖은 갑옷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축축한 망토가 등 뒤에 무겁게 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차가운 눈빛으로 위나라 군을 노려보았다. 위나라 군사들이 내지른 포효를 그들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었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하지만 이준효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천지를 울리며 터져나왔다. 이준효가 맨 앞에 섰고 그를 따르는 기사들이 현조기와 후표기를 높이 들었다.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타닥타닥 말발굽이 땅을 올리며 산책하듯 여유롭게 나아갔다. 방금 소리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2,000폭기가 일제히 포효했다. 강렬한 살기가 하늘을 찔렀다. 좋다.
그럼 이 장군과 함께 돌격하자. 남문을 부수고 위나라 진영 전체를 꿰뚫어 버려라. 말을 마친 이준효가 화영구의 옆구리를 찼다. 날이 점차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는 가장 먼저 위나라 진영으로 돌격했다. 왜군 진영을 향해 먼저 돌진한다. 손에 든 우왕삭을 깃발처럼 높이 치켜들고 뒤따르는 2000폭기군이 압박해온다. 천둥 같은 외침이 전장을 울려 퍼진다. 진정한 천하무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날이 끝나기 무섭게 오온신삭이 맹렬히 내리쳐진다. 차가운 광채가 번득이는 사이 오래 같은 말발굽 소리가 터져 나온다. 죽여라. 우리는 쾅쾅. 이준효가 이끄는 2000폭기군이 질풍노도처럼 왜군 진영으로 몰아친다. 적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진다. 모두의 시야가 확 트이며 왜군의 진영이 나타난다. 진영이라기보다는 매우 허술한 모습의 증지였다. 병사들의 휴식처를 제외하면 바깥은 뾰족한 목책을 두른 것이 전부였다. 거대한 영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왜군은 유순할 양이 아니었다. 이랴, 이준효가 앞장서자 중갑을 입은 의무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일집 대형은 파도를 막는 암초 같다. 모두가 몸을 낮추고 날카로운 창을 겨눈 채 사슬퍼런 빛을 내뿜으며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과연 위무졸의 명성답다. 화살 거리만큼 좁혀지자 위무졸 교회가 고함을 친다. 화살을 써라. 하하하. 이준효가 말을 몰아 질주한다.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며 마치 실제 불꽃처럼 이글거린다. 오늘 위무졸의 피로 나의 위명을 떨치리라. 지경 내 공수와 도수들이 일제히 썼다. 슈슉 슈슉 슈슉. 하지만 이준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온신삭을 휘두르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순식간에 쳐낸다. 병사들이여, 나를 따라 돌파하라. 왜군 진영을 향해 나를 따라 돌격하라. 기병대 사이로 우렁찬 함성이 터진다. 2000명의 폭기군이 일제히 화답하며 정마들이 한꺼번에 속도를 높인다. 2000 기병이 서서히 좁혀지며 날카로운 화살촉 대형을 이룬다. 대형의 가장 앞쪽에는 이준효가 있고 왜군 전방에 장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외친다. 명군 기병이 돌진한다. 대비하라. 취전방의 위무졸들이 다 함께 함성을 내지르며 무기를 꽉 움켜쥔다. 두 발로 대지를 딛고 뒤꿈치를 땅속 깊이 박아 넣는다. 다음 순간 말의 높은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허공을 가른다. 화영구가 대지를 가르는 유선처럼 왜군 진영으로 뛰어든다. 말외 이준효는 마치 천신 같고 800끈의 오온신삭을 높이 치켜든다. 공포스러운 포효가 왜군 전열에 올린다. 죽어라 하는 고함과 함께 오온신삭을 크게 휘둘러 내리친다. 공기가 우웅거리며 진동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이준효 주변의 위무졸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나가 떨어진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영구가 아수라장이 된 땅에 착지한다. 이준효가 통쾌하다며 크게 외친다. 누가 나를 막겠느냐? 파군자 이준효가 여기 있다. 목소리가 천둥처럼 진동하며 오온신삭이 다시 맹렬히 떨어진다. 퍽! 방패가 박살나고 창대마저 부러진다. 앞을 막아선 위무졸은 두 팔이 꺾인 채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간다. 부서진 방패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사신과 같은 모습으로 진영 안쪽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한다. 가로막는 자는 모두 쓰러진다. 주변의 위무졸들이 그제야 반응하지만 다음 순간 2000명의 폭기군이 일제히 곧바로 2000명의 폭기군이 밀려든다. 바짝 뒤를 이어 우르르 쾅쾅 머리 위로 쏟아지는 파도처럼 전방의 위무졸들을 바닥에 처박아버린다. 푸슉 푸슉 푸슉. 방패가 부서지고 창이 꺾인다. 위무졸의 철갑은 종리장처럼 순식간에 뚫려버린다. 파도처럼 연이어 검은 폭기군이 왜군 진영을 덮친다. 물속에 퍼지는 파문처럼 왜군의 전열이 순식간에 흔들린다. 왜군 본진의 깃발 아래 왜무기가 전차에 올라 전장을 살핀다. 감히 왜군을 무시하다니. 날뛰는 이준효를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손을 들어 놈을 죽이라 명한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전령이 깃발을 흔들며 적장을 포위하여 몰살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폴라팔 소리가 울리고 깃발이 나부끼며 경고했던 대위군 진법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한다. 시커먼 위무졸들이 파도처럼 이준효와 폭기군을 향해 압박해 들어간다. 말발굽 소리가 빨라진다. 뒤에서 깃발을 휘두르자 전열의 위무졸들이 자세를 낮추고 방패를 꽉 지탱한다. 숲을 이룬 창날들이 빽빽하게 위를 향하고 방어 태세를 갖춘 위무졸들이 충혈된 눈으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이를 간다.
죽음의 강림을 기다리듯 쾅쾅쾅 고속으로 질주하던 폭기군이 마침내 의군 진영 한복판에 돌입한다. 마치 시커먼 새글처럼 오만 일군 대열을 뚫고 들어간다. 격돌한다. 폭기군이 방패진과 창날 숲에 충돌하자 쿼과광 창날이 휘어지고 부러지며 전마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다. 요란하게 땅을 박히고 함성은 비명과 함께 끊긴다. 몸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창날에 몸이 꿰뚫린 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다. 창끝이 땅속 깊이 박히고 맹우졸들듯 거센 충격에 뒤로 밀려나간다. 이 천폭기군이 격돌하는 순간 빽빽한 창들이 충격에 휘어지거나 꺾인다. 앞줄의 말들이 고꾸라지며 대열 속으로 처박힌다. 무거운 말 몸통리가 수많은 이를 덮친다. 푸슉푸슉 와드득 걸쭉한 핏물이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다리가 부러진 말이 발버둥치고 날에서 떨어진 기병은 두려워할 새도 없이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며 맹우졸들을 향해 달려든다. 함진의 뜻을 품고 죽을지언정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곧바로 수십 자루의 창에 찔려 만신창리가 된다. 죽어가는 찰나에도 그는 마지막 포효를 내지른다. 벙 하는 소리와 함께 뒤따르던 폭기군들이 일제히의 함성을 지른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더 많은 폭기군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맹우졸들을 짓밟으며 나아간다. 냉혹한 포효가 울려 퍼진다. 천하무적 날이 끝나기 무섭게 서슬퍼런 칼날이 번득이고 핏물이 전장에 훅 뿌려진다. 맹우졸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핏물과 내장이 뒤섞인다. 짙은 핏빛 얼룩이 대지를 뒤덮었고 순식간에 말발굽과 발길을 짓밟혀 진창이 되었다. 이종현은 일기당천의 기세로 표기군과 함께 지령을 돌파하며 손에 든 오원신석을 좌우로 휘둘러 거침없이 베어 넘기며 미친 듯이 격파했다. 달려드는 의무줄 10여 명을 뚫고 곡창 현로를 개척해 나갔다. 웅웅 혼란스러운 소음이 끊이지 않고 군마와 병사들이 뒤엉키자 사방으로 피가 튀며 막아 떨어졌다. 의무줄 2만 대군을 관통했다. 진나라 장수는 죽음을 받아라. 고학생이 비대한 체격의 의군 교회 한 명이 충갑을 들은 채 분노한 하마처럼 충혈된 눈으로 달려들었다. 치켜든 장관을 힘껏 내리쳤다. 나를 막는 자는 죽으리라. 이전효가 오원신극을 내리치자 굉음과 함께 위침이 터졌고 달려들던 교위는 부러진 장과의 가슴을 맞아 피를 토하며 뒤로 낮아 빠졌다. 철갑은 이미 부서지고 함몰되었다. 맹우졸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교인이 충혈된 눈으로 이조목에게 달려들었다.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지휘관을 잃은 진영 안의 의무졸들은 엄청난 압박을 견디며 패주하는 기세를 나그려 했다. 표기군 2천과 의무졸 2만이 100장 반경을 걸쳐 표기군의 공세는 불길처럼 거셌고 향하다가 타오르려 2만 명의 의무졸 부대는 거대한 산과 같았으나 무참히 뚫리고 무너져 내렸다. 표기군 2천은 유리처럼 날카롭게 인파 속에 핏길을 만들어냈고 시체와 피가 양옆으로 쏟아졌다. 진중앙의 일반 일군들은 앞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사륙이 벌어지는 중앙에 의무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로 뒤엉키고 밀치며 진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중군 전체 진영 중군 기치 아래에서 외무기는 전차 위에서 이를 갈며 온몸을 파르르 떨었다. 기병들이 광기 어린 기세로 중앙으로 몰아치고 있었다. 가로막는 의군들은 비명을 질렀고 추풍낙엽처럼 베어 쓰러졌다. 툭 터지듯 무너져 내렸다. 문득 외무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패배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적구나. 패하고 말았어. 우리 대의국의 의무졸이 외무기는 전차 위에서 통곡하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고통의 앞이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사르르 떨려왔다. 외무기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돌진해오는 저 진군 기병은 고작 2,000명뿐이라는 것을 신량해서 패퇴했을지언정 외무기는 자신감이 있었다. 막강한 이만 의무졸과 빽빽하게 짜인 진영이라면 상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며 승기를 되찾아 신랑성을 다시 점령하고 한단 진군의 보급을 끊었으리라.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천 기병은 송곳처럼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의무졸의 정면 방어를 박살냈다. 5만 대군의 인파를 향해 미친 듯이 휘젓고 있었다. 전장의 수많은 함성과 비명은 파도처럼 그가 있는 곳으로 쉼없이 밀려들고 있었다.